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제조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뚝딱뚝딱 제조,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할 건 결합학이랑 기타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봐볼 건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주로 어디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거냐면은 목재랑 금속, 똑같이 목재와 금속에서 이걸 많이 쓴대요. 목재와 금속에서 지금과 해당하는 거는 대부분 목재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할 땐요, 나무로 결합을 하기도 하고요, 철로 결합을 하기도 하고요, 접착제로 결합을 하기도 한답니다. 금속은 나무로 결합하진 보통 않나요? 철로 결합하거나 용접을 해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플라스틱은 지들끼리 끼워서 하니까 따로 결합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는 어떤 걸 재료를 선을 긋거나 재료를 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수업 내용이 끝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재부터 한번 해봅시다. 목재. 넘어가라. 자, 일단 목재를 결합을 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으로 목재는 나무끼리 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무로 목재를 왜 결합할까요? 나무로 목재를 결합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나무를 만약에 철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는 숨을 쉬잖아요. 나무는 뭐라 해야 되지? 여름에는 좀 부피가 커지고요. 겨울엔 부피가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 나무에는 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이랑 어설프게 결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철이 습기가 먹을 수도 있고요. 나무가 늘어날 때 철은 안 늘어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찢어지거나 깨져서 가구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로 결합하는 게 제일 좋긴 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로 어떻게 결합할 거냐?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건 나무로 못을 만들면 돼요. 나무못 다른 말로 목심이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목심을 만들면 되는 거야. 목심을 만들어서 끼우면 되는데 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도구가 있거든. 여기에다 드릴 구멍이야. 해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딱 갖다 대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얘를 쑤셔 박아.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쑤셔 박은 다음에 목공풀 발라서 꾹 눌러준 형태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목심 결합이라 부르거든요. 물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나무가 이런 나무 막대기 느낌의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페스툴리라고 말하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공구들 중에 샤넬 같은 그런 브랜드, 똑같은 공구라도 여기에서 사면 한 4배 정도 비싼 그런 공구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이런 되게 도미노라고 말하는 조금 얘보다 좀 많이 튼튼한 걸 이용을 해가지고 결합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나 똑같은 것보다 나무로 못을 만들어서 결합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 목심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목재를 원 기둥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쓴 거고요. 이게 무엇의 대체품이 되냐? 못의 대체품이 된답니다. 여기서 못이라 말하는 거는 금속 못을 보고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목재를 결합할 수도 있고요. 또 목재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목재를 서로 끼워 맞춰서 결합을 시킬 수도 있어요. 목재를 끼워 맞춰서 결합을 시키는 건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뭐라 부르냐면 결굽법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게 제일 처음 써있는 거예요. 못 없이 목재를 맞추기에 구멍과 꼭지 등을 만들어서 끼우는 거예요. 구멍이라고 말하는 거는 파여있는 부분, 꼭지라고 말하는 거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서로 끼워 맞춰가지고 목재를 결합을 시킬 수도 있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정교하게 잘라야 돼요. 1mm만 틀려도 이게 끼웠을 때 헐렁할 수도 있고요, 뻑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급 전문가가 아니면은 어설프게 만들면 오히려 안 만든만 못한 게 바로 이 결구법이고요. 대신에 잘 만들면은 굉장히 목재가 고급스러울 수 있죠. 이런 결구법 같은 경우에는 목재가 어떤 방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긴 해요. 제일 먼저는 맞춤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맞춤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목재가 이렇게 서로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끼워 넣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맞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준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것들 봐요. 너희 생각해봐요. 여기 아래쪽에선 기둥이 올라오고요. 그 기둥 위에 양쪽에 이렇게 보가 달린다고 해봐. 양쪽에 보가 달리면 얘들이 어떻게든 한꺼번에 뭉쳐놔야지 얘들이 결합이 제대로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모습으로 만든 맞춤, 사계 맞춤이라 부르는데 이런 걸 이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맞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이거를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주먹장 맞춤, 주먹 모양이라 해서 영어로는 도브지그라고 부르거든. 도브테일 보통 그렇게 부르는 걸로 많이 쓰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다. 이걸 맞춤. 두 번째는 목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라 목재를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것도 많이 해요. 왜냐면 목재 자체가 짧은 목재를 길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짧은 목재 길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해주냐? 이런 모양을 써요. 이걸 이음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긴 촉을 만들기 위해서 메뚜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턱걸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목재를 이렇게 길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뭔가 섬기게 만든 다음에 이 사이를 본드를 바르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 이렇게 꾹 끼운 다음에 위에다 망치로 땅땅땅 내리쳐가지고 서로 안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목재를 길이 방향으로 이어주는 걸 이음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많이 봤겠지. 목재를 이번에는 옆으로 면을 늘리게도 만들어요. 면을 늘리게 만든 건 쪽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보통 플로어링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런 플로어링 같은 경우에 목재를 가지고 바닥에 판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벽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고요. 그냥 무작정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작정 붙여주기보다 약간의 층을 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목재를 앞에서 보잖아요. 목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를 끼워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끼워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집이 바닥이 장판이 아니라 강마루라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강마루는 아니면 강마루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재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망치로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 바닥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신축 아파트나 여러분이 이사 가가지고 부모님이 바닥에 돈 좀 썼다 이런 걸로 많이 했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필기를 해보자면 맞춤이라 부르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 목재를 직각이나 일정한 각도로 결합하는 결구법을 보고 말하고요. 이음은 목재를 길이 방향으로 이어주는 거. 길게 만들어주는 거는 이음. 그다음 목재를 면을 크게 만드는 거. 목재를 이 면을 크게 만드는 건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나무결 방향이라 부르거든. 나무결 방향으로 맞대어서 결합을 시켜주는 걸 보고 쪽매라고 보통 부른답니다. 아시겠죠? 쪽매는 그래서 영어로는 플로어링 아니면 여기 이제 후로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부른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목재를 결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재를 또 결합하는 방법은 이렇게 본드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목재를 사용하는 본드는 되게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순간 접착제 같은 것도 있고요. 순간 접착제 말고 지금 요거 이런 거 목공본드라고 그러거든요. 목공본드를 이용을 해주기도 한다면 목공본드도 되게 브랜드가 다양해요. 목공본드 중에 사람이 먹는 도마에 쓸 수 있는 목공본드 요것들이 도마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비싼 것부터 우리나라 거 오공본드라고 부르는 본드까지 되게 다양한 접착제를 많이 쓰고요. 대부분 목재는 목공용 본드라는 걸 사용해서 붙여준답니다. 그래야지만 목공용 본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많이 써봤죠. 본드인데 허옇게 나와가지고 짜놓고 빨리 안 굳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목재 같은 거 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딱 달라붙는 거. 그런 것들이 보통 많이 쓰는 목공용 본드랍니다. 그래서 접착제 결합이라 부르는 거는 두 재료 사이에 접착하는 접착제를 바르는 거고요. 목재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이라든지 목재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이라든지 천, 금속 이런 것들도 붙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접착제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철물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목재를 결합할 때 철로 결합을 할 수 있느냐? 철로 결합할 수 있죠. 물론 목재만 철로 결합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목재나 금속 둘 다 철로 결합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 철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철로 결합하는 것들인데 이름을 다 아시나요? 적어도 수업을 들으면 이름은 좀 압시다. 이거 뭐라 불러요? 못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런 못이라 부르는 거 어떻게 생기냐면 한쪽 끝은 뾰족하고요. 위에 쪽은 이렇게 뭉툭해가지고 망치로 땅땅땅 내려치면 받을 수 있는 걸 그냥 보통 못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이거 뭐라 불러? 이거 뭐야? 이거는 보통 나사라고 부르지. 이건 뭐야? 이것도 나사라고 부르지. 얘도 나사고 얘도 나사야. 그럼 더 정확한 말은 뭐라 부르지? 얘는 순나사라 부르고 얘는 암나사라 불러요. 한글로 말하면 어렵나요? 영어로 할게. 이게 볼트고 이게 너트야. 볼트 너트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볼트랑 너트가 우리가 보면 볼트라고 부르는 거는 원통형의 바깥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걸 볼트. 원통의 안쪽에 홈이 파져 있는 걸 너트라고 보통 불러서 두 개에서 끼워 넣어서 이용해 주고요. 끼워 넣을 때 사이에 집어넣는 거 요거 있지. 이거를 보통 와셔라고 부른답니다. 이거 왜 집어넣느냐? 우리가 사이에 끼워 넣는데 사이 구멍이 살짝 헐거울 때 이걸로 넣어줘가지고 꽉 조여줄 때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와셔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거 뭐라 불러? 뭐라 불러? 이거는 참고로 무슨 영어 네일입니다. 이거 뭐라 불러? 이거는 우리가 나사못이라 불러요. 이게 이렇게 수나사로 생겼는데 수나사가 뾰족해서 암나사가 없이 스스로 결합을 시킬 수 있어서 나사못이라 부르는, 즉 요거랑 요거랑 합쳐놓은 걸 말하고요. 나사못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가 이렇게 뾰족한 거고 여기 위에가 약간 드릴 모양이지.
요거는 보통 나무를 박을 때 많이 쓰고요. 요거는 보통 철을 많이 박을 때 써요. 왜냐하면 요 앞쪽이 드릴 모양이라서 드릴이 없이도 그대로 박을 수 있어서 이건 또 다른 말에 직결나사라고 보통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서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철물로 결합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 외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벳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리벳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요 뾰족 튀어나온 검같이 생긴 거 있지. 얘를 얘가 입으로 깡 물고 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철이 점점점 구겨져요. 점점점 구겨지더니 나중에는 요 앞에 있는 것만 퐁 빠지거든. 그러면 위에 쪽이 구겨져 가지고 두 개가 결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즉 뭐냐면은 금속이 한쪽 면에 금속이 이렇게 생겼거든. 금속의 이쪽 면을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이쪽을 구겨가지고 금속을 영구결합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요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를 쭉 잡아당기잖아. 얘가 점점 구겨잡고 위를 폭 빼고 나면은 딱 모아지는 거. 이걸 리벳이라 부르거든. 이 리벳이라는 거 생각보다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옷 같은 데 이렇게 막 철 같은 거 박아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똑딱이. 여러분들 보면은 그 옷에 똑딱이 있는 것들, 아니면 신발에 증박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들 이런 리벳이라는 결합을 이용을 해서 많이 결합을 시킨답니다. 자,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못은 영어로 뭐다? nail. 단단한 금속을 뾰족하게 만든 걸로 재료를 고정할 때 사용을 해준다. 두 번째, 나사라고 부르는 거는 영어로 볼트랑 너트가 있다. 볼트랑 너트는 원기둥이나 둥근 구멍을 위주로 나선 모양의 홈을 파놓은 것을 보고 말합니다. 나선 모양의 홈. 그래서 수나사는 볼트, 기둥 바깥쪽의 홈. 앞나사는 너트, 기둥 안쪽 면의 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나사못은 보통 영어로 할 때 스크류라고 보통 많이 쓴답니다. 스크류에서 수나사를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서 앞나사 없이 재료를 고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수나사만 가지고 결합을 시켜줄 때는 스크류라고 부르는 나사못을 많이 사용을 해준답니다. 그 외에는 리벳이라 불러가지고 못 기둥 끝을 누르거나 망가뜨려서 재료를 영구 고정 아니 영구 변형, 재료를 영구 변형시켜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걸 보고 우리는 리벳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준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재를 결합할 때랑 그냥 금속을 결합할 때 많이 쓰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자면은 보통 얘도 잘 안 써요. 얘도 좀 쓰긴 하다. 얘가 보통 목재에서 많이 쓰고요. 금속은 이렇게 많이 써요. 금속은. 물론 얘도 요것도 목재에서 쓰기도 해요. 가끔 쓰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쓰니까 저렇게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용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용접이 뭘까요? 용접은 뭐냐면은 재료를 우리가 녹여가지고 보통 용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녹인다라는 게 무엇을 녹이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여기 철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철자 두 개를 용접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철자를 용접을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얘네들을 녹는 전까지 녹여가지고 여기 사이를 녹여가지고 붙여버리는 방법이 있어.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얘네들을 녹는 점까지 녹이지 않더라도 얘네들보다 녹는 점이 낮은 애를 여기에다 녹여가지고 발라버리는 방법도 있어. 오케이? 녹는 점이 얘네보다 조금 더 낮은 애를 여기다 발라버리는 방법. 여기에 보이는 얘가 녹는 점이 조금 더 낮은 거야. 낮아가지고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 사이에 발라가지고 용접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용접봉이라고 부르거든. 왜 넘어가니? 그래서 용접봉 보통 이렇게 잡고 해요. 이쪽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용접봉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틱 하고 난 다음에 띠디디디디 하면서 하는데 보통 이게 재료가 철인 경우에 이게 철이 전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하거든. 하면 여기 사이에서 막 불꽃이 나면서 용접을 시켜서 사이를 쫙 해주는 게 있고요. 이거 외에는 가스 용접이나 아니면 산소 용접기라 해가지고 뭐냐면 얘네들 아예 녹여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그냥 여기 사이를 녹여버려. 1500G 넘게 녹여가지고 그대로 붙여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용접기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길다란 짝대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확 녹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것도 둘 다 용접이 돼서 용접의 방법만 좀 다르고요.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용접이라 부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 선긋기랑 그 다음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에 선을 그으려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 선을 그을 수 있는 연필이 있어야 되고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필은 보통 어떤 걸 쓸 것 같나요? 여러분들처럼 연필 써가지고 나무로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을 긋기 위해서는 연필보다 더 쉽게 사용하는 게 바로 얘예요. 왜냐면 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역자 모양 자, 우리나라 말로는 기역자 자, 곱자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랑 차이는 얘는 기역자로 꺾여 있고 얘는 철이 이렇게 막 여기에 묶여 있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연철, 낭창낭창한 철이 안쪽으로 담겨져 있어서 쭉 빼서 쓰는 거고요. 이거 외에 많이 쓰는 게 요거랑 요거를 많이 쓴답니다. 요거는 뭐냐, 레이저 포인터거든. 뭐냐면 얘는 놔두잖아 하면은 여기저기 레이저로 쫙 줄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가로로 줄, 세로로 줄 해서 입체로 줄을 보여주니까 그 줄이 어디가 이게 수평 수직이 맞는지 확인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도구고요. 그래서 보통 목공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갖고 다녀요. 그 다음에 목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거 뭐라 부르냐? 먹줄이라 부르는 거야. 먹줄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우리가 줄을 그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콘크리트나 먼지 많은 곳에 연필로 줄을 그으려고 하면 잘 그어지나요? 잘 안 그어질걸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공사하는 공사 현장은 먼지가 많고 콘크리트나 돌에 글씨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연필이나 매직으로 하면 너무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 이 먹줄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 얘를 쭉 빼가지고 한쪽 끝에다 놔둬. 그리고 반대쪽 끝에다가 요걸 딱 잡고 있는 다음에 하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길다란 그냥 실이 있어요. 근데 그 실이 먹물이 묻어 있어. 그러고 나잖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얘를 이 줄을 잡고 팅 하고 튕겨 하면 바닥으로 먹이 이렇게 쭉 줄이 그어지거든. 그러고 나면 원하는 줄이 그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줄을 많이 긋냐면은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건 느낌을 알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 수평수직을 맞춰요. 수평수직을 맞춘 걸 가지고 먹줄로 튕겨가지고 원하는 곳을 치수를 표시해가지고 거기에다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 그을 때 한번 써봅시다. 직각자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기역자 모양의 자로 목재에 직각을 대거나 직각을 선으로 그을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줄자는 긴 줄로 되어 있는 걸로 주로 긴 길이를 잴 때 많이 사용을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먹물이라 부르는 먹줄은 뭐냐면 먹물이 묻어있는 줄로 시작점과 끝점 사이를 고정한 뒤 줄을 튕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직선을 그릴 때 사용한답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재료를 그럼 어떻게 고정을 해주냐. 재료를 고정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재료를 고정하는 모든 도구를 통틀어서 클램프라고 불러요. 모든 도구를 합쳐서 클램프라고 부르는데 그럼 클램프가 종류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 클램프를 좀 두 개로 쪼개자면은 클램프들 중에서도 고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재료를 고정시켜주는 거였고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재료를 고정시켜주는 도구로 보통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재료를 고정해주는 걸 보통 우리는 바이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가능하면서 주변에 있는 재료를 고정시켜주는 거를 보통 우리는 클램프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구별해서 많이 해준대요. 그래서 클램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는 목재가 사이에 목공본드나 아니면 이것저것 발라놓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얘들이 목공본드가 붙을 때까지 시간이 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얘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재료가 안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재료 속에 딱 붙여줘. 그리고 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대로 놔두면은 이 재료가 그대로 찰싹 달라붙거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거해주는 거지. 해준 걸 클램프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목재를 조립을 해주고 싶어. 아니면 목재를 깎고 싶어. 깎으려면 일단은 재료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고정시켜줄 때 이런 바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고정해줄 수도 있답니다. 참고로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시나요? 이거는 목재를 절삭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대패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대패로 목재를 아주 얇게 자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른 거 굉장히 얇아 보이지? 이게 0. 몇 미리 정도, 0.5mm? 0. 심한 거 0.01mm도 된다는데 그것까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0. 몇 미리 정도 되게 얇게 목재를 조금씩 깎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얇게 깎아내는 걸 우리가 대패, 그래 이걸 대패파.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먹는 거를 대패 삼겹살, 보통 그렇게 부른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필기 한번 써 있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클램프란 무엇을 말하냐? 재료나 부재에 끼워 넣어서 조이는 공구로 재료 고정, 조립, 접착지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바이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 작업대에 부착된 클램프로 우리가 주로 절단이나 절삭 시 재료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걸 보고
말합니다. 자, 이걸로 수업 내용은 다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로 이제 제조가 아예 다 끝나는 거니까 제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제조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말했지? 물건을 만드는 활동이다. 그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적어도 3가지는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재료, 설계도, 마지막으로 도구는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업을 제일 먼저 했었던 건 설계도를 먼저 했어요. 설계도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표현한 걸 남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특정한 규칙을 맞춰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투상도, 등각투상도, 정투상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써 있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도라는 게 있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재료는 3가지 재료를 많이 쓴다 했어요. 무엇? 나무, 금속,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 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나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나무도 나무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고, 나무는 보통 하드우드랑 소프트우드, 다른 말로 해보면은 침엽수랑 화렵수라고 보통 나눠질 수 있고요. 금속이라고 말하는 건 금속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금속을 3가지만 꼽아보라면은 철, 구리, 알루미늄이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금속을 썼는지를 이야기해줬고요.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것도 보통 플라스틱은 2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다 하면서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이 있고요. 각각이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다음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도구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 했는데, 그 도구들을 우리가 재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성형하기라는 걸 많이 한다 해서 플라스틱과 금속은 성형하기를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랑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질 개선하기랑 분리하기를 많이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하기도 무엇과 무엇이 한다? 나무랑 플라스틱이 하는데, 나무랑 철이 하는데요. 각각이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하면서 성형하기로 주로 많이 말했던 거는 구조, 단조, 압연, 압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사출, 공기취입,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을까? 진공성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성형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성질 개선하기를 이야기하면서 성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열처리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다. 열처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 열처리는 4가지가 있는데, 금속의 형태를 바꿨다가 빨리 시키느냐 천천히 시키느냐,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느냐에 따라서 보통 달라지면서 불림, 풀림, 담금질, 뜨임, 보통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페인트라는 것도 이야기해줬고요. 재료를 자르는 것,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가지로 분리한다 했지. 절단과 절삭. 절단하는 도구로는 칼이나 톱이나 기타 등등들이 있고, 톱도 무슨 너희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이런 외날톱 같은 것도 있고, 직소도 있고, 원형톱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절삭을 할 때는 보통 드릴이나 사포 등을 보통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외에는 우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 외에는 재료를 결합하는 방법. 재료를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보면은 목재를 결합하거나 금속을 결합한다. 이제 플라스틱은 끼워 넣으니까 별로 할 말 없고, 그래서 목재를 결합할 때는 목재로 목재를 결합한다 해가지고 목재로 목재를 결합하는 방법을 해서 나무못이나 나무를 결구법이라고 부르는 걸 이야기했고요. 나무로 철로 나무를 결합한다 해가지고 금속을 결합하는 거는 나사못, 아니면은 나사,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지? 볼트, 너트, 리벳, 이런 것 등이 있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접착제를 사용해가지고 목공용 본드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 말 안 했던 거는 목재를 어떻게 고정을 하고, 재료를 어떻게 고정하고 재료의 선을 어떻게 긋느냐. 재료의 선 그을 때 많이 쓰는 거는 줄자라고 부르는 자나 아니면 먹줄, 아니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다. 그걸 수평수직계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그런 걸 많이 쓰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재료를 고정하는 거는 클램프랑 바이스를 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물건을 만드는 최초 모든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초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2학기 때 다시 만날 건데요. 2학기 때는 제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2학기 때는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건설에 대해서, 집은 어떻게 만들까? 집을 만들 때는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될까? 어떤 재료를 많이 쓸까? 등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안녕.